반갑습니다. 민팡입니다. 네, 오늘 2023년 8월 21일 부동산 경매 낙찰 결과를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낙찰된 부동산 경매 물건은요, 총 327건이 되겠습니다. 예, 특히 월요일이 좀 물건이 많은 편이죠.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낙찰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눈길이 가는 물건들 위주로 빠르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비싼 감정가를 나타내고 있는 물건은 전북 군산 수송동에 있는 근린상가네요. 1층에 101호 외에 1호, 2호, 3호, 4호 총 건물 면적이 93평 상가가 나왔네요. 어떤 건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건물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한 5층, 4층 정도 되는 건물이네요. 1층에 이런 갈비집도 보이고요. 갈비집인가 본데요. 갈비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4칸이 일괄 경매로 나온 거죠.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해 보고, 수송동에 있는, 수송동이면 군산에서도 좋은 지역에 속하죠. 주변에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학교들이 있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죠. 거기에 근린상가가 1층에 4칸이 나왔다. 지금 뭐 임차인 현황으로는 유한회사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뭐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매각물건 명세서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임차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현황 조사에서만 나온 정보를 지금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비고란에 보니까 공부상 4개 호실이 호실별로 내벽이 없이 다 터가지고 2개 호실 상가로 쓰고 있다. 아까 보셨던 갈비집하고 족발집이네요. 2개씩 나눠 가지고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임차인 신고가 없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 따위를 알 수가 없죠. 이럴 땐 당연히 현장을 가셔야겠죠. 현장 가시기 전에 상가,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손품을 충분히 파신 다음에 가셔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가셔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하셔도 제대로 된 정보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손품을 팔아서 현지 나와 있는, 주변에 나와 있는 상가 건물들을 다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또한 실거래가도 확인하셔서 시세가 대략 매매가 얼마, 그 다음에 월세로 얼마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가셔야 양질의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겠죠. 또 지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건물 상태 내려가 나쁘지 않고요. 건물 평수도 뭐 절반씩 쓰고 있긴 하겠지만은 대략 한 40평에서 50평 정도 되니까 1층 상가 치고는 괜찮죠. 식당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뭐 인수해야 될 사항들은 눈에 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일자가 느리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고 낙찰자 인수는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현장에 가셔가지고 실제로 갈비집, 족발집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나 잘 되고 있는지 매출 정도를 가늠해 보시고 한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미납관리비, 그 다음에 뭐 건물 상태라던가, 그 다음에 주차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찰하면 될 것인데, 감정가가 32억이 나가는데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7억 8천에서 최종 날짜가는 9억 8천5백이 됐죠. 상가에서는 특히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경매에서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 절대 그 인식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특히나 상가는요, 감정가가 절대 시세가 아니라는 점, 이렇게 많이 유찰됐다고 이게 가격이 싸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손품 팔고 발품 팔아서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한 뒤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제가 상가 특강에서 강조했던 부분이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상가 경매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건들을 보겠죠. 송파의 풍납동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가 16억 8천짜리가 한번 유찰되고 한 번의 변경을 통해서 오늘 한 분 단독으로 13억 6천에 낙찰이 됐네요. 평수가 좀 작습니다. 5구제곱이니까요. 방 3개, 화장실 2개는 나오겠지만 평수가 84보다는 작죠. 위치는 강동구청역과 몽촌토성역 8호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잠실에 서울 아산병원이 있죠. 아산병원 바로 뒤에 세무서도 있고 초중학교 다 있네요. 세무서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 무엇보다도 올림픽 공원의 바로 앞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한강도 가깝고요. 여러 가지로 입지는 매우 우수한 조건의 아파트가 나온 거죠. 연식이 굉장히 좋죠. 19년식이니까 거의 신축 아파트죠. 35층 중에 13층 5구제곱이니까 뭐 3인, 4인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거주하기에도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 걸어 놓은 거는 의미가 없고요. 방어 차원에서 1,000만원 걸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낙찰자하고는 의미가 없고, 특별한 인수사항은 없네요. 시세만 파악해서 입찰하면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물건은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이버 매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5구제곱이니까요. 요 정도 84, 이 정도 되겠죠? 최근에 거래된 내역이 있을까? 거래가 없다가 올해 몇 건의 거래가 있는데 13억 9천, 14억, 중간층 정도가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거래가 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낙찰가 13억 6천은 모르겠습니다. 실거주자라고 판단해도 무방하겠죠? 실거주자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후문 쪽이고 여기가 위치가 남서양 3베이, 남서양 3베이.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어떨까요? 매물들이 가장 저렴하게 나온 게 매매로 15억에 나와 있네요. 실거래가하고 최근에 그 송파는요, 하루가 다르게 상승을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거래만 보고 판단하시면 폐차래요, 무조건. 이런 지역은 지역적인 어떤 분위기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경매에 진입하셔야 돼요. 절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시게 되면 폐차하기 십상이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는 부동산을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매물이 실제로 15억짜리가 가장 저렴하다면 지금 낙찰받은 금액이면 괜찮은 거죠. 왜? 한 1억 5천 정도 싸게 받았는데 1억 5천이 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분위기에서는 매수자 우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매도자 우위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호가를 내가 가격을 내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마침 경매로 나온 물건이 있다. 난 실수야. 난 실거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1억에서 1억 5천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실제 거주하시게 되면, 여기가 그래도 16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됐던 지역이니까 뭐 저렴하게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입장에 따라서. 한 번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한 번 더 기다렸다면 낙찰받기 어려웠겠죠.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2회차에서 내가 좀 80%대에 들어가겠다 해서 아마 부부가 공동 명의로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좋은 입지에 연식 좋고 브랜드 있고 좋은 아파트는 절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없다라는 점,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해운대도 분위기 좋죠? 지금 13억짜리가 12억 5천에 낙찰이 됐네요. 서울 강남구에 가셨네요. 지금 부산이 해운대, 특히 해운대부터 분위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층이네요. 안타깝게도 1층이긴 한데 1층이면은 여기가 지금 바다뷰긴 하지만은 1층은 좀 아쉽죠. 1층은 좀 아쉽죠. 뷰가 안 나오니까.
어쨌든 지금 부산도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 어디부터? 해운대 대장 친구들부터 올라오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름을 알아야 경매를 통해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거제도의 물건들이 종종 이렇게 보여요. 거제도 물건들은 대부분 이런 물건들이 또 많거든요. 굉장히 이쁩니다. 이것만 보시면은 지금 해외 분위기 나죠. 동남아 어디 뭐 풀빌라나 이런 또 휴양지에 있는 주택 같은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개인 별장으로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가지고 거제도에 바람 쐬러 갔다 오시고 혼자 조용하게 쉬다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8억 7천짜리 토지가 330평에 건물이 100평에 가까운 95평 굉장히 좋죠. 그리고 1층 2층 지하까지 되어 있네요. 2층 단독 주택을 8억 7천짜리를 5억 7천에 단독으로 받아가셨네요. 이런 데는 뭐 거주해도 좋고 별장으로 여유가 있다면 해놓고 세팅 하나 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가 당연히 좋겠죠. 공기는 여기에 다 이제 별장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근린 시설 대지 다세대, 평택에 있는 다세대가 지하 1층, 지하 1층인데 평수가 굉장히 크네요. 다세대 빌라가 평수가 엄청나게 크다. 주차되어 있고 건물 면적이 71평이니까요. 실제로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요런 데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단기 임대? 여기는 미군들이 임대하는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험프리 힐스라고. 미군들한테 임대를 주면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왜냐면 큰 부대에서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미군들은 또 집이 큰 걸 좋아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평수를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마 실거주보다는 임대 목적의 그런 투자이지 않았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7억짜리 물건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네요. 빌라. 여기는 아마 그런 용도로 쓰여질 걸로 보여집니다. 권리상의 하자는 없으니까 깔끔하죠. 자, 그리고 보면은 오늘 낙찰받은 상가가 있어요. 저희 공부방에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새벽에 전주 법원까지 가셔가지고 낙찰 받으셨는데, 제가 이 물건 좀 추천드렸어요. 상가 투자하기에, 처음으로 상가 투자하기에는 이런 물건이 굉장히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이 물건 추천드렸고, 공부방에 그 중에 한 분이 관심을 가지셔서 주말에 임장을 다녀오시고 오늘 또 새벽에 차량을 이용해서 입찰을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건물에 보시면은 4층에 비허밍 스터디 카페라는 요 한 칸이 나온 거죠. 면적은 80평입니다. 80평이고 감정가가 5억 5천이고 오늘 낙찰받은 금액은 4억 7천이에요. 이 물건을 이제 낙찰받은 이유는 여기에 기존에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1억에 월세 180만 원으로 신고를 하셨어요. 1억에 180만 원. 자, 그렇다면은 보증금이 좀 세죠?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춘 걸로 보여집니다. 180만 원 나누기 80평을 하면요, 평당 22,500원이에요. 22,000원. 그런데 문제가 사업자 등록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느립니까? 빠릅니까? 느리죠. 안타깝게도 느리죠. 느려서 이분은 지금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어요. 그리고 환산 보증금도 2억 8천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도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증금 1억을 안타깝게도 받지 못하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임차인이 입찰에 들어올 것이다. 당연히 들어올 것이다. 가장 큰 경쟁자는 바로 임차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입찰에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않았고 우리가 낙찰 받았는데, 이 물건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운영하신 지 한 2년 반 3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여기가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진 보시면
비허밍 스터디 카페가 프랜차이즈인 거 아시죠? 이렇게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리뷰를 보셔도 상당히 리뷰가 좋아요.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깔끔하다, 최고다, 뭐 친절하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시설과 이런 정도의 애정과 애착과 그런 관리 수준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낙찰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현장 가셔서 조사해본 바 월세 시세가 평당 3만원 3만원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동산의 의견은 있었고요. 그랬을 때 얼마입니까? 80평이죠. 3만원 때리면 월세가 240만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만 1억 원의 보증금을 이제 못 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좀 낮춰야겠죠. 재계약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짰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낙찰 받고 현장으로 바로 가시라 그랬어요. 현장 가서 그 임차인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라. 이제는 낙찰자 입장이기 때문에 낙찰자로서 임차인하고 예비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니면 나갈 건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셔라 해서 의견을 듣고 왔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공부방 회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고,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향후에 진행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낙찰자는요,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의 입찰을 하셨어요. 근데 계속 폐차를 하셨거든요. 아파트에만 입찰을 하셨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고, 요즘 아파트 시장이 또 상승 기도에 있기 때문에 참 낙찰 받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한번 상가에도 도전해 보셔라. 그래서 제 상가 강의를 듣고 용기를 내셔서 바로 입찰했는데 첫 낙찰의 영광을 가져가셨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은 날이고요. 앞으로 이 임차인하고 좀 최대한 잘 얘기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서로 상호 좀 이해 관계를 좀 맺어가지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제가 또 코치를 해드리고 가이드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후의 과정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물건은요, 인천 메트로 100% 감정가 넘겨버렸죠. 인천 메트로 84 인천 논현동입니다. 서울 논현동 아니고 인천 논현동에 소래포구역에서 가깝고 논현역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3층인데 100% 넘겨버렸네요. 인천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됐죠. 자,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는 지역이 있는데 전주를 전 좋게 봅니다. 아직은 그 전라권이 상승 끄트머리에 아직은 상승 못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전남 전북. 근데 저는 곧 이쪽에도 온기가 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주는요, 특히나 전주의 인구가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전북 도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이제 큰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입주 물량이 이제 적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전주는 한번 불이 붙으면 쭉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에 여기가 지금 법조타운인데요. 그냥 살기 좋은 곳이죠. 법조타운 내에 있는 아파트 74제곱이 4억 4천인데 4억에 낙찰이 됐네요.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좋게 보는 지역에 대한 힌트를 드렸죠. 여기가 과거에는 5억 3천까지 찍었다가 조금 하락기를 맞아서 최근에 다시 조금 상승하는 그런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억 초반, 4억 초반에 지금 실거래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매물도 4억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런 낙찰가가 4억이니까요. 얘도 거의 시세에 근접한 가격으로 낙찰이 된 걸 보면 역시나 뜨겁다. 아마 이 물건에 29명이나 들어왔고 서울에서 가져갔죠. 아마 투자자의 가능성이 크겠죠. 아마 지금 이 가격이 왜 받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전주도 대장 아파트부터 꿈틀꿈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2, 3천만 원 좀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전세나 임대를 놓고 2년 또는 4년을 보유하신다고 한다면 그때 시점에는 이 가격에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것까지 내다보고 낙찰 받는 겁니다. 지금 가격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2008년식이니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그렇게 보고 한 발 빠르게 선점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자, 평택도 여전히 뜨겁죠. 평택 분위기 좋고요. 전주에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충주도 청주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충주도 괜찮죠. 아직은 낙찰가가 좀 저렴하긴 한데 3명밖에 입찰 안 했죠. 이런 지역도 17년식이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시티 자이네요. 또 자이가 있네요. 자이가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아파트들은 낙찰 받아서 조금만 보유하시면 다시금 회복해서 좀 차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다주택자는 취득세 압박과 종부세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은 지금 뭐 1주택자, 무주택자 분들은 과감하게 내 집 마련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근린 상가 나오고요. 전주에 물건들이 많이 나왔죠. 평택, 홍천, 포항 임야도 나오고요. 농지, 임야, 여수에 있는 섬 같은데요. 섬도 이렇게 경매로 나옵니다. 섬이죠. 동그란 섬이 하나가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있죠. 여기 2,400평 섬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낙찰가가 감정가가 2억인데 낙찰가가 무려 10억이죠. 10억에 이 임야를 받았다. 10억에 낙찰 받았어요. 감정가 대비 무려 505%. 입찰자 수는 6명. 자, 이 사람이 공을 하나 잘못 썼을까요? 실수한 걸까요? 실수로 입찰가를 잘못 썼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아닐 거다. 실수였다면 앞자리가 2여야 돼요. 그래야 최저가가 2억이니까 2억 얼마가 되면은 공을 하나 더 쓸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앞자리가 다르잖아요. 아예 10억 3천이라는 금액을 아예 쓴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여기에 뭔가 비밀이 숨어 있다. 진짜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이쪽에 어떤 개발 호재라던가 아니면 여기를 개발할 사람이라던가 그래서 아마 확실하게 낙찰받기 위해서 이쪽을 노려서 쓴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거를 지금 소유자가 주식회사인데 지금 청구 금액이 5억이에요. 5억이라면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보통 이럴 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낙찰을 받게 해서 제3자로부터 받게 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지연시켜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채권 금액을 갚고 경매를 취하시키려는 그런 목적의 의미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채권액이 한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적지 않죠?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지 않고 결국은 이쪽에 뭔가 지역적인 비밀, 호재, 개발 뭐 그런 것들이 숨어 있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입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류만 봐가지고 알 수 없죠? 임장을 가봐야 알 수 있겠죠. 자, 목포에 있는 꼬마 빌딩, 이런 것도 꼬마 빌딩이에요, 여러분. 근린 시설, 땅을 깔고 있는 하나의 건물. 보시면은 1층에 무슨 수산이라고 돼 있죠. 2층은 뭐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창고나 1층 일반 음식점, 2층은 소매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물건 1억대에 나와서 한번 유찰돼 가지고 세 분이 입찰해서 1억 2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1억 2천에 이런 건물주가 된다. 그게 지방에서는 가능합니다. 이쪽이 지금 쓰고 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의 월세가 나올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층에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현장 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죠. 해서 실제로 월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용도로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입찰하시면 되겠죠. 목포역에서 그냥 가깝네요. 이런 물건도 있다.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다. 건물주 타이틀을 갖고 싶다. 그럼 지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소도시로 갈수록 더 저렴한 금액으로 건물주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어요.
자, 충주 군산에 있는 뭐 다세대도 많이 나오고 물건들이 300건이 넘게 낙찰됐으니까 군산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꼬리로 달고 나왔네요. 29번까지 34번까지 나왔네요. 저런 물건들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 있는데, 다만 낙찰자가 다수가 나오고 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에 임대나 매매로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액으로 1억 이하로 넘어오면 주로 지방에 1억 이하 물건들이 많이 있고요. 이 중에서도 옥석을 골라서 내가 투자금이 적다 하면은 적으니까 돈을 더 모아서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입찰하고 낙찰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경험치를 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절대 책만 드립다 판다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경매는 이론과 실전이 다릅니다. 이론과 실전이 달라요. 이론은 기본적으로 무장을 하시고 실전으로 내 실력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벌고 고수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자꾸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경매의 장점은 소액 물건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죠. 반드시 비싼 것만 한다라는 법은 없으니까 소액을 투자해서 소액을 벌면 되잖아요. 지분 물건도 이렇게 아파트가 나왔는데 1차에 들어갔어요. 선빵 날린 거죠. 선빵을 날렸는데 바로 뒤에서 뒤통수 때리죠. 공유자 우선매수 들어와가지고 뺏어갔어요. 지금 청구 금액이 작기 때문에 아마 낙찰 받아서 이걸 빨리 해결해가지고 그냥 도장값 협의를 통해서 뭐 한 300, 500 이 정도 받고 처분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로 공유자가 법원에 딱 버티고 있었더라. 바로 손들고 공유자 우선 매수 해버린 거죠. 바로 뺏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기다리면 뺏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차량 경매도 나오고 있고 소액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네요. 네, 배도 팔렸네요. 배도 팔리고 하천, 농지. 주로 소액 물건들은 토지 쪽이 많아요. 조그만 짜투리 토지들 이런 것들이 소액으로 많이 나오죠. 그런 분야에서 내가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토지는 오래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매도를 위한 전략이 필수겠죠. 소자본일수록 투자금이 묶여버리면 투자판을 떠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경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1일자 오늘의 부동산 경매 낙찰 결과를 저와 함께 보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물건들 좀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나한테 내가 몸에 체득할 수 있게끔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경매 낙찰 결과를 들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